세상에 어떻게 이런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제 입장에서 보면 나 잡아가세요 하는 블랙 코미디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버발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현재 우주고양이 김춘삼이라는 채널을 운영한 사람이 과학 유튜버들의 영상을 베껴서 채널을 운영했다고 리뷰엉이님의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알려지면서 저작권 도둑 유튜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작권 얘기하는데 버발목 가이드가 빠질 수 없겠죠. 이 우주고양이는 노아 AI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평가가 괜찮은 영상을 검색하고 그거랑 썸네일과 제목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올리면서 구독자를 5만 명 정도 모았는데요. 알려진 내용대로 따르면 한 달에 영상 4개, 일주일당 1개를 만들면 월 수익이 200에서 300쯤 되나 봅니다. 이런 내용을 구신사임당인 주PD랑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자기 자랑도 하고 주PD가 아예 채널명에도 달아놨던 노아 AI를 홍보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이 그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주PD 채널은 원래는 노아 AI라고 이렇게 채널명에 써져 있었는데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노아 AI라는 괄호 내용 대신에 주원규로 바뀐 상황이에요. 갑자기 외형상으로는 노아 AI와 손절을 한 모습입니다. 리뷰엉이님 영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우주 고양이가 썸네일과 제목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아서 보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리뷰엉이님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학 채널 영상 중에 잘된 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베껴 썼다고 합니다. 주PD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노아 AI 사이트에서 잘된 영상을 뽑아서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고 클로버노트에 들어가서 이 영상의 스크립트까지 다운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뷰엉이님의 영상과 우주고양이 채널 영상 스크립트를 비교해보면 누가 봐도 표절을 한 것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크립트 얘기할 때 주PD가 클로버노트 말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타임스탬프 전환해도 스크립트를 받을 수 있다, 자기네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주PD도 비슷한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남이 열심히 만들었던 거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서 성공하면 그거 그냥 베껴서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한두 달 사이에 우주 관련 채널들이 막 생겼습니다. 현재 논란이 터지니까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막 사라지고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유튜브에 이렇게 공장화된 채널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체 왜 과학 유튜버들 영상을 이렇게 많이 베끼는 걸까요? 저는 이 사태를 저번 주쯤에 지식인 미나니님을 통해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노아 AI를 들어가서 사용해봤는데 왜 과학 영상을 베끼는지를 알게 됐어요. 노아 AI는 한 달에 검색할 수 있는 수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새로 해도 그 한정되어 있는 검색 수가 차감됩니다.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를 매일매일 검색해서 분석하라고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아닌 거예요. 노아 AI 사이트의 의도 자체가 시의성 있는 영상보다는 오랫동안 조회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식 영상 같은 걸 찾아내서 참고하게 만들어 놨다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제가 노아 AI 사용 매뉴얼도 봤는데 실제로 오래가는 영상을 찾아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 지식 영상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고 가장 오래가는 친구들이 바로 이 우주 관련 영상들이고요. 이 표절러들의 선택은 당연히 우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논란이 생기고 나서 주PD와 우주고양이는 이런 식으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한 명은 자숙한다고 하고 한 명은 법적 처벌도 감수하겠다, 채널 운영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신성현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변님, 과학 유튜버들도 책과 논문을 보면서 스크립트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과학 유튜버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과학 유튜버는 참고만을 했고 어떤 과학 유튜버는 그대로 베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한 번에 모두를 합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뷰엉이님과 지식인 미나니님만 두고 판단을 해볼 텐데요. 이 두 유튜버들의 스크립트에는 쉽게 설명하려는 자신만의 노력과 흥미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걸 베껴서 표절한 우주 고양이 및 다른 표절러들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영상을 허락 없이 그대로 가져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공중송신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독창성을 인정하기 힘든 부분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그 외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우리 기자들도 사실에 불과하거나 널리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기사 그냥 복사해서 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거 저작권법 위반 아니거든요. 이처럼 독창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베낀 것에 대해서는 우주 고양이도 할 말이 있겠지만 다른 부분, 독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주PD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논란이 된 인터뷰 영상을 보면 이분도 같은 방법으로 대본을 따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본을 따온다고 해도 참고만 할 뿐 자신이 정리해서 새로운 내용과 구성으로 독창적인 영상을 만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상에서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겠죠. 자, 이 둘이 영상을 올릴 당시에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조차 못했거나 그 무지를 넘어서는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논란이 되자마자 채널 파괴하고 사라지는 거 보면 그냥 무지였던 것 같긴 하지만요. 자, 신변님, 이렇게 잘 몰라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적 책임이 조금 줄어들 수 있나요? 일단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눈꼽만큼도 몰랐다면 모를까. 법 위반 그런 건 모르겠고 유튜브 정책에는 안 걸리는 듯 정도의 인식이라면 이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책임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물론 형량이나 배상액 산정에서는 참작될 수 있겠죠. 사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직접 묻기가 힘들어요. 물론 수사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 못 찾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없긴 하지만요. 근데 이 우주 고양이는 갑자기 그냥 자기 신분을 노출하고 대놓고 나 저작권법 위반하고 있다라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 처음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영상을 요약하면 나 이렇게 저작권법 위반하면서 돈 쉽게 벌거든요? 니들도 하세요. 개쩔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영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제 입장에서 보면 나 잡아가세요 하는 블랙 코미디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과학 유튜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 잘 알 수 없지만 유튜버들끼리 도는 소문에 따르면 법적 액션을 취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피해를 입은 유튜버가 저희 버발목 가이드로 연락을 따로 하든 안 하든 일단 저희도 영상으로 계속 팔로우업 하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